지난 29일 달서구 권내 세계 노인복지관에서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달서 다시 청춘 프로젝트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달성 빛나는 나의 자원봉사 체험학교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4일 중복을 맞아 달성군 남부 노인복지관 경모식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새마을연대가 지난 23일 달서구청에서 공식 발대식을 열고 지역사회 청년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7월 모범 선행 군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24일 중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콩국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달성군의회가 오는 8월 4일까지 제10대 달성군의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을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지역 봉사예술단체인 메아리 예술단이 지난 25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자선 행사 한여름 밤에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아트웨이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입주예술인 릴레이 개인전 월간 범어의 일환으로 전문한 작가의 개인전 달빛의 길을 묻고 바람이 답하다를 개최합니다. 대구미술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미술관의 온 여름방학을 운영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8월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제527회 정기연 주회 베토벤 에로이카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이신자 고명욱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집니다. 지난 29일 달서구 관내 세계 노인복지관에서 통합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달서 다시 청춘 프로젝트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통합돌봄 정책의 하나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예방 중심의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 달서노인종합복지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며 마을 돌봄 처방사 양성 교육을 통해 노쇠 예방과 건강관리, 이웃 돌봄 활동을 수행할 지역 기반의 통합 돌봄 인력을 함께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단순히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서로를 살피는 돌봄의 주체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 발대식에서는 각 복지관 대표들이 선언문을 낭독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돌봄 실천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노쇠입니다. 이러한 노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예방하고 지역사회가 촘촘하게 노쇠한 어른을 돌보는 건강 돌봄망이 필요하고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당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촘촘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교육을 뛰어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런 활동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민과 관, 우리 어르신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런 활동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과 일정한 예산 투입이 확보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가적 재정 모두가 함께 투입될 때 이런 방향성 속에서 제대로 된 사업의 효과가
번져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월 달서구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 이후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된 예방중심 돌봄체계 구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가 질병이나 위기 상황 이후의 지원에 집중됐다면 이번 사업은 신체와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노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민들이 가까운 복지관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생활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계 복지관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는 것도 특징입니다. 원래 이제 3월 27일 날 이제 통합 돌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국정 과제로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예방 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내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보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까를 이제 논의를 하면서 좀 예방하는 사업을 좀 강화하자 해서 우리 그 간내 노인복지관 3개가 연합해서 같이 이 사업을 참여하기로 하셨고 동일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 복지관마다 이렇게 뭐 차별 그 편차가 없이 어르신들이 정말 가까운 동네에서 배워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연합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중심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달성 빛나는 나의 자원봉사 체험학교를 개최했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활동은 달성군 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여하는 실천형 교육과정으로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자원봉사 분야를 깊이 있게 경험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올해 체험학교는 안전, 문화, 환경 등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융합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민구조 봉사단과 함께하는 재난재해 구조 이야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일상 속 위기 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운 청소년 사랑 나눔과 연계한 청소년을 위한 작은 음악회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풍요를 선사했으며 업사이클링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환경브레인 올림픽으로 탄소 중립 실천을 재미있게 풀어내며 참가자들의 인식의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다채로운 체험과 미션 형태로 녹여낸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만족도를 선사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끈끈하게 구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과 안전성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체험학교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단순한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게임을 통해 업사이클링을 배우니 봉사가 훨씬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이웃과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부터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CPR 체험을 해봤는데요. CPR 체험이 힘들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히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하면서 조금 뿌듯함도 느껴서 나중에 실제로 해보게 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심폐소생술 체험을 해봤는데요.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2등을 해서 행복했던 것 같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교육받는 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CPR 체험을 했는데 실제로 몸에 익힐 수 있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좋고 나중에 실생활에 적용해서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파이팅!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는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봉사의 참된 가치와 더불어 안전,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4일 중복을 맞아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최재훈 달성군수와 달성군의 의원들은 경로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직접 배식하며 일일이 안부를 살폈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에 동참해준 달성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중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삼복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 7월 15일 초복 배식 봉사를 시작으로 여름철 릴레이 봉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8월 14일 말복에는 북부노인 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계속해서 살필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년새마을연대가 지난 23일 달서구청에서 공식 발대식을 열고 지역사회 청년 중심의 공동체 활동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판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진덕수 달서구 새마을 회장, 최희진 달서구협의 회장, 강춘희 달서구 부녀 회장, 오명석 달서구 직공장 협의 회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경과보고를 통해 최다영 신임 회장의 선임을 알린 달서구 청년새마을연대는 인준서 전달과 취임사를 통해 청년새마을연대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지역의 활력을 더하고 봉사의 실천으로 함께 성장하는 달서구 연대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청년이 앞장서는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덕수 달서구 새마을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청년 새마을연대가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 45세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새마을연대는 기존 새마을운동 조직의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 사회단체입니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달서구 청년새마을연대는 환경정화와 나눔활동,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청년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7월 모범선행군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및 수상자와 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 모범선행군민상은 대구시장상의 류가읍 하종철 씨가 수상했으며 허언읍 이동규, 장정엽 씨와 농공읍 김무선, 김수연 씨, 다사읍 김미경, 최은열 씨, 류가읍 김경희, 신동순 씨, 옥포읍 윤청경, 배미경 씨, 현풍읍 김명미 씨, 가창면 이상태 씨, 합의면 조주령 씨 등 총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은 각 지역에서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표창패를 수여하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선행이 달성을 더욱 밝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민성국이 달성군을 첨단 미래산업과 명품 교육복지가 어우러진 중심도시로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여식 이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수상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는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모범선행군민 표창은 국민이 빛나는 달성을 슬로건으로 삼고 매달 읍면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 그 공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24일 중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콩국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우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활기 넘쳤던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쫄깃하게 잘 삶아낸 면발에 깊고 고소한 콩국물이 더해진 콩국수는 보기만 해도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만들며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총동창회가 한여름 갈증을 해소할 달콤한 수박을 후식으로 지원하며 온정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무더운 땀방울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눈인사와 함께 부지런히 그릇을 날르며 보람찬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문 영양사의 세심한 지도 아래 위생과 영양을 철저히 챙겨 어르신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한 상으로 제공됐습니다. 정성 가득한 한 상을 받은 어르신들은 연신 미소를 지었고 무더위 속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준 복지관과 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김용판 달서구청장과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활기찬 건강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성과 이웃사랑이 듬뿍 담긴 콩국수 한 그릇이 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지역 어르신들에게 시원하고 기분 좋은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달성군 의회다. 오는 8월 4일까지 제10대 달성군 의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을 슬로건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의회의 의정 방향인 국민중심, 현장중심, 책임성, 소통, 상생 등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띄어쓰기 미 포함인 20자 이내의 한글 문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모 자격은 공모일인 7월 21일 기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국민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달성군 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1인당 최대 2개 작품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작품은 의회사무국 예비심사와 심사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상 내역은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상장 및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이, 장려상 3명에게는 상장 및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아울러 최우수로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제10대 달성군 의회에 각종 의정 홍보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 의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의회사무국 정책홍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봉사 예술단체인 메아리 예술단이 지난 25일 푸른방송 아트홀에서 자선행사 한여름밤의 희망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밤, 문화예술로 이웃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푸른방송 아트홀을 가득 메운 흥겨운 음악과 박수 소리. 메아리 예술단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동시에 수익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무대에서는 경쾌한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노래와 아이오로폰, 노래장구,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주민들은 음악에 맞춰 박수를 보내고 함께 호흡하며 한여름 밤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 공연 중간 진행된 행운권 추첨은 객석의 또 다른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공연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저희 메아리 예술단이
오늘 잠깐만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메아리 예술단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회원들 간에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술단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공적인 자리가 되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메아리 예술단은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맞춤형 공연 봉사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티켓 수익금 전액을 재단법인 수림장학회에 전달하며 공연을 통한 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게 메아리 봉사단이 우리 수림장학회를 위하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수림장학회는 장학금과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와 매주 수요일날 어른을 위한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항상 메아리 예술단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현합니다. 수림장학회는 매년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열고 매주 수요일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인재 육성에도 힘쓰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즐거움과 온정이 어우러졌던 이번 한여름 밤의 콘서트. 지역사회를 향한 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소중한 희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환경보호 실천을 돕기 위해 로봇과 코딩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헬로 지구 코딩을 운영합니다. 달서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는 8월 24일까지 등록 어린이급식소 9곳을 찾아 저탄소 친환경 식생활을 주제로 코딩 게임과 로봇 미션 활동을 진행합니다. 참여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친환경 식생활과 기후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활동복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달서구가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학습마을 간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7일 든들 행복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2026년 희망학습마을 네트워크 협의체를 열고 마을별 사업 성과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협의체에는 마을 특성화 분야 4개 희망학습마을 실무자들이 참석해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미니 토크쇼를 통해 마을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기획 경험도 함께 나눴습니다. 달서구는 올해 16개 희망학습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학습 공동체 조성과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달성 어린이 숲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대상 숲속 썸머 영어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캠프는 영어 원서 읽기와 독후 활동을 접목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학년별 수준에 맞춘 2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도서관은 하반기에도 실용영어 특강과 겨울 영어 캠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성군이 지역 아동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체험 행사 야구데이를 열었습니다. 달성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분과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관내 아동청소년과 부모 100여 명이 참여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스포츠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가정을 지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응원하며 소통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경기 관람을 통해 학업과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
단체 응원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키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족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의회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현장 점검과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회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군의회는 최근 낙동강 생태탐방로와 배수전, 테크노폴리스 우수관로 등 재난 취약 시설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방제시설 운영 현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곽동원 의장은 재난은 사전 예방과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대 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해 관련 법과 제도, 예방 방안을 공유하며 지방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서경찰서가 신종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한 성서농협 강창역 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다이아몬드 배송을 빌미로 5,500만 원을 추가 송금하려던 고객의 거래를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로맨스 스캠과 유사한 투자 사기로 판단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성서경찰서는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종 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이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역사관으로 새 이름을 달고 교육 역사와 체험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 공간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대구교육역사관은 지난 28일 현판 제막식과 함께 기획전 개막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행사에는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계 관계자와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역사관은 14억 원 규모의 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체험실과 기획전시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관람객 편의시설도 확충해 전시와 체험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대별 교과서의 변천과 미래 교육의 방향을 조명하는 기획전, 마침표에서 물음표로 교과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내년 2월까지 선보이며 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계명문화대학교 디자인 용합학부가 일본 도쿄에서 글로벌 디자인 현장교납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은 도쿄 커뮤니케이션 아트 전문학교와 주요 디자인 문화예술 기관을 방문해 선진 교육 시스템과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해외 현장 학습과 산학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실무형 디자인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구아트웨이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입주예술인 릴레이 개인전 월간버머의 일환으로 전문환 작가의 개인전 달빛이 길을 묻고 바람이 다파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흙과 불이 만들어내는 조형미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 삶의 본질을 탐구해온 전문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도자와 회화, 오브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달빛과 바람이라는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방향과 존재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관람객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대구아트웨이는 전시와 함께 오는 8월 22일 초벌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미술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미술관에 온 여름방학을 운영합니다. 대구미술관 교육동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형 전시, 고양이도 임금을 볼 수 있다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서포터즈의 전시 해설과 함께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7세에서 10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루 2차례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27일부터 선착순 사전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대구미술관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에게는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가족들에게는 전시를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뜻깊은 여름방학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8월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공홀에서 제527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에로이카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베토벤의 작품만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대구시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백진현이 지휘를 맡고 이탈리아 출신 피아니스트 안토니오 디 크리스토파노가 협연합니다. 공연에서는 명명, 축일 사곡, 피아노 협주곡 제3번, 교향곡 제3번 영웅을 선보이며 베토벤이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음악 세계를 개척해 나간 예술적 여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향은 이번 무대를 통해 베토벤 음악의 혁신성과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26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67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신청기간은 7월 27일에서 31일까지며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9월 1일에서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공공서비스 지원, 정보화 추진, 환경정화, 지역특화 등 4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달서구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주민입니다. 달서구는 소득과 재산 등 선발 기준에 따라 신청자를 종합 심사한 뒤 최종 참여자를 선정해 8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보건소는 야외 활동이나 해외여행 후 발열,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한 소식입니다. 일본 뇌염은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성인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까지는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주로 5월에서 10월 발생하지만 잠복기가 길어 연중 발병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 후 반복적인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달서구 보건소는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지역 거점 보건소로 지정돼 협력 의료기관에서 해외 방문 후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dengue 검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옥포읍 새마을회가 초복을 맞아 230만 원 상당의 떡을 나눔한 소식입니다. 옥포읍 새마을회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경로당을 찾아 230만 원 상당의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습니다. 이번 나눔에는 새마을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로협진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온 자원봉사자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오는 8월 28일까지 제24회 대구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추천 대상은 대구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 경력이 있는 시민입니다. 구청장 군수, 자원봉사센터장 또는 19세 이상 시민 5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서와 공적조서,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등을 갖춰 거주지 구군 자원봉사 담당 부서나 대구시 행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현지 확인과 공적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본상 2명 등 총 3명을 선정해 오는 12월 열리는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산업체와 연계한 스마트 금형 교육을 통해 실무형 기술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 성과를 거둔 소식입니다. 경북기계공고는 최근 오토폼 엔지니어링 코리아와 공동 운영한 스마트 금형 취업 연계형 자율 동아리 1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종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체결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됐으며 학생들은 오토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금형 설계와 성형에서 공정 분석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익혔습니다. 특히 참여 학생 9명 전원이 아진산업, 신라엔지니어링, 신화ST, 신화TMK, 테일정밀 등 취업 약정 기업과 1:1 매칭을 완료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전재호 교장은 첨단 제조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하고 학생들의 취업까지 연결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현장 중심 직업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소장한 고문헌 사종사책이 대구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소식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유산은 1569년 초간본 성악 10도, 초간 초쇄본 선가기감, 1411년 초쇄본 대전 화상주 신병, 1533년 국내 최고본 포은시고 등으로 모두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입니다. 특히 성악 10도는 퇴계 이황희 선조에게 올린 저술의 수정 이전 원형을 담은 초간본이며 선가기감과 대전 화상주 신병은 한각 직후 인쇄된 초쇄본으로 희소성이 높습니다. 포은시고는 국내에 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지정은 개인과 가문이 보존해온 고문헌이 대학 기증을 거쳐 공공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로써 계명대는 대구시 유형문화유산 13종 24책과 국가지정 보물 24종 98책을 보유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고문헌 소장 역량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동근 계명대 동산도서관장은 지정문화재를 전시와 온라인 공개를 통해 시민과 연구자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고문헌의 발굴과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2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축전동 용산 1통 출신 이신자 의원입니다. 긴 논의와 협의 끝에 제10대 달서구 의회가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을 뜻깊이 생각합니다. 원구성 과정에서 이견도 있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한 이 경험이 앞으로 4년간 협치와 상생의 의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달서구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제10대 의회의 예산 심사 원칙과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첫 추경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떤 재정 철학과 원칙으로 달서구의 살림을 책임 있게 살필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출발점입니다. 현재 달서구의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체 재원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복지비, 인건비, 시설 운영 관리비 등 의무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예산은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추경 편성이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집행부가 성립 전 예산을 활용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은 긴급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인 만큼 이번 추경에서 이미 집행된 예산이 법과 절차에 맞게 쓰였는지 그 시급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회 예산 심의는 단순한 사후 승인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단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의회의 존재 이유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의회는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기관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바로잡는 경제 감시 기관입니다. 특히 시설물 건립 사업을 심사할 때는 당장의 건설비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미래 세대가 짊어질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까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평가할 때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에는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자원 순환 같은 지속 가능 발전의 가치가 예산 편성 전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기 성과 중심의 전시성 사업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재정 운영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며 새로 만들기에 앞서 기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역시 같은 목표를 향합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사업의 효과는 충분한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주민을 대신하는 의원의 책무입니다. 재정위기 시대에 국민이 원하는 의원은 예산을 무조건 많이 따오는 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가장 가치 있게 쓰도록 책임 있게 판단하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10대 달서구 의회의 재정 철학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인 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효과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냉정하게 재검토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달서구의 살림을 튼튼히 하고 오늘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 세대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는 길이자 주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삶입니다. 우리 의회가 심사하는 예산이 곧 달서구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의회의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주민의 신뢰를 지키고 달서구의 미래를 만드는 힘입니다. 제10대 달서구 의회가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 또한 책임 있는 예산 심사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김용판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송현 1동, 송현 2동, 본동, 본리동을 지역구로 둔 고명욱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다시 한번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보내주시고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재선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과 기쁨보다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할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지금 달서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유례없는 재정위기가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감소로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필수 사업들마저 축소되거나 지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대 의정 활동을 통해 골목 상권의 침체와 도시 인프라 사업의 정체를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예산 부족은 단순한 행정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상인들의 한숨으로 팍팍해진 국민의 일상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한정된 예산을 쪼개고 또 쪼개어 써야 하는 지금은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사업보다 국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지금 달서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이번 의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안목과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은 어디에 우선 투입할 건지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거창한 구호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보다 불효불급한 예산과 관행적인 지출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골목 경제와 생활 안전, 주민 불편 해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에 우리의 역량과 재원을 우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험난한 파도를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안에 정쟁과 분열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위기에 처한 달서구민의 삶을 지키고 달서구의 제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자의 당적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실용적 협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과 참신한 시각, 선배 의원님들의 경험과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 의회는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재선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 집행부를 잇는 각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율하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실용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격언처럼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53만 달서구민이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이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국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 힘을 한데 모으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우리 달서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